안녕하세요. 글로벌 물류 임경민 상무입니다.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좀 자료를 모아서 준비를 했던 Q&A를 시작을 할 건데요. 아마 이제 지인일을 새로 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60인데요. 회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 관둘지 알 수 없는 나이지요. 궁금한 것은 운송일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지요. 자, 사실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시작하는데 뭐 몇 살에 시작하고 몇 살에 그만두는 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지만 연령에 제한이 있다기보다는 본인 체력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 체력에 맞는 노선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톤수도 따로 있고 뭐 노선도 따로 있지만 일단 노선만 말씀드리자면 장거리가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장거리 뛰시면 되시고, 장거리가 좀 버겁다 싶으시면 이제 단거리 노선을 뛰시면 되시고, 그리고 톤수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톤수로 하시게 된다 그러면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심하실 거고요. 4.5톤 이상으로 하신다 그러시면 체력 소모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노선을 같이 섞어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 체력에 맞는 노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니즈,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 이런 고민들을 딱 토로를 하셨을 때 그게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 회사들은요, 차주의 입장을 100% 고려를 해서 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왜냐면 갖고 있는, 그리고 굴리고 있는 물동량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탁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소속 운수사가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갖고 있다면 뭐 안정된 배차를 받을 수 있겠죠. 어떤 물량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냥 화주들이랑 직거래하면 안 되나요? 알선수 없이 무슨 수수료를 22%나 떼고 있네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자,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운송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뭐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올라온 그런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그 원청사나 화주사하고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루트가 없어요. 왜냐면 원청사나 뭐 그런 화주사 이런 회사들은 개인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뭐 우리 차주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하청업체들, 그런 업체들한테 그냥 의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1대1로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어플로 일단 일을 하시다 보면 물량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물량을 계속 잡아서 일을 계속 해주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연이 돼서 반고정식이든 완전 고정식이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느 정도 그렇게 본인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수수료를 뭐 22%만 뗀다, 사실 표면적으로 그 수수료를 얼마를 뗀다 뭐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운송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이 22%가 뭐 나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가가 높으면 뭐 높은 만큼 많이 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자, 이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 화주사가 물량 계약을 할 때 이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운수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물량을 배차를 할 때 그 물량에 대해서 전부 배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물량을 다른 업체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임을 받았을 때는 2중, 3중으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아마 이분은 그런 구조의 회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이런 2, 3중의 수수료를 내면서 배차를 하는 운수회사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뭐 실제로 제가 그래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업체들과의 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입 시작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지입회사는 매출의 7%와 지입료를 가져간다고 하고 어떤 곳은 지입료만 가져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수수료 개념과 지입료의 개념을 좀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매출의 7%와 지입료를 가져간다고 하는 거는 배차도 하고 넘버도 달아주고 이제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고, 지입료만 가져간다고 하는 회사는 말 그대로 넘버만 달고 관리비만 내고 배차는 다른 곳에서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우리 예비 지입차주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매출의 7%다 뭐 8%다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의 운송료에 몇 프로를 떼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매출 뭐 맘먹고 매출 맞춘다, 매출을 위한 배차를 한다 그러면요, 1000만원 1100만원은요 그냥 맞춥니다. 효율이 문제인 거죠. 그 효율에 또 수수료까지 떼면은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하라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고 하는 건데, 매출표를 아무리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디 구간에 이런 운임료가 합당한지 안 한지 몰라요. 사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다른 데서 그런 자료 같은 거를 혹시 보신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그걸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는 판단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문의를 한번 주시고요. 아무래도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됐든 뭐 지입료가 됐든 낮게 받는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도 그런 낮게 뗀다, 우리는 낮게 뗀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